자, 그럼 이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이죠. 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 모시고 하반기 슈퍼개미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뭐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요새 재미를 많이 보시나? 자, 지금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 바이든 사태,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됐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증시를 끌고 갈 이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현재 시장 상황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반영이 안 되는 재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사실은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가능성 때부터 해서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그게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분명히 반영은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미 됐으니까 대통령 후보가 그때 귀를 살짝 스쳤던 그 사태 다음 날부터 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뭐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퇴를 지금 이번 주에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은데 확률적으로는 하락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오고 다른 분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낮아지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간에는 예전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 되는 미셸 오바마 네. 그분이 나오면 혹시 모를까 뭐 이런 분석 기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 뭐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월까지는 일단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뭐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또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예를 들어 뭐 금리나 시기랄지 이런 거가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통령 선거까지는 금리를 해서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 대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선거이지만 사실은 글로벌 증시들은 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당연히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지금 바이든이 이제 뭐 만약에 후보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도 그럼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투자를 어렵게 보고 피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후보랑의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의 압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퇴를 해서 누가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계속 우세한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이미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2차 전지가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하다가도 떨어지고 있고 또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그 총격 사건 이후에 방산주, 원전주, 건설주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가장 경제에서 법을 만들면서까지 했던 게 IRA 법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 업종 두 개를 꼽으라면 2차 전지업이랑 신재생 에너지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사실 없애는 작업들이 또 정치적으로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대통령이 안 된다면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당분간은 근데 이게 제가 당분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최근 1, 2년 동안 가장 강세를 보인 업종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뭐 AI 반도체인데요.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를 밀었거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야
SK 하이닉스 밀어줘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대선 이슈, 대통령 이슈는 그야말로 이슈인 거고요. 산업의 큰 흐름은 결국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달 뭐 이렇게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정말 이 산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일정 기간의 노이즈 정도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제가 뭐 20, 30년을 했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지는 몰라도 그게 경제에서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정부 정책이 헛발일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태까지 흘러왔던 흐름들 긴 흐름들을 본다면 전기차를 앞으로 계속 타게 될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될 이런 흐름은 분명히 유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방산주나 뭐 건설주, 원전주도 역시 일시적이지 그게 뭐 앞으로 트럼프 내내 4년 내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한번 됐었잖아요. 네. 그게 2016년 11월이었거든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HTS 일봉 차트를 펼쳐보면 2016년 11월의 일봉 차트를 펼쳐보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 증시가 아래꼴이 한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고요. 종가도 한 마이너스 2.5%까지 빠졌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와 시차가 있으니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됐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고 종가가 한 마이너스 2.5 정도 빠졌었는데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감하고 그 다음날 미국 장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네.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는 미국 증시도 폭등을 했었고 우리 증시도 폭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냐, 대통령이 되면 또 무슨 어떤 일들을 펼칠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되기 전에는 막 눈치 보기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 뭐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현재로선 트럼프 후보가 가장 높은 거고 대통령이 막상 된다면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대통령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데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싶고요. 또 하나 그때와 차이점은 그때는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됐을 때는 FOMC 회의 때마다 막 이렇게 그런 설전들이 있었죠. 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근데 금리는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었고요. 지금은 그 반대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 마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후보는 자기 재임 중에 좀 인하가 되길 원해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TSMC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아요. 뭐 전년 대비 뭐 40%라고 하니까 성장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렸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만 압박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동안 쭉 주도주로서 올라왔던 반도체주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피크 아웃, 그러니까 주가의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좋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M7이 지금 뭐 하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의 어떤 압박과 함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90% 동의하는데요. 딱 하나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라고 확정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그건 아직 모르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떨어지는 시기에 발맞춰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야 너네가 우리 미국의 반도체 수익을 다 가져갔으니까 돈 좀 내놔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TSMC가 많이 빠졌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의 고점이 진짜 정점을 찍은 고점이냐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저는 이제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그 많이 오른 수준이 현재의 고점이 고점인지 아니면 더 가야 될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알죠. 근데 아직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나 또는 AI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추세 매매 하실 때, 반전됐다,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표 하락률이 어느 정도 돼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고점 대비 뭐 한 30%까지는 고점 사실 대비? 저는 사실 기다려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한가 폭도 30%예요. 그래서 뭐 10% 조정은 사실 쉽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20%까지도 사실은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2배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30% 정도까지. 그리고 사실은 추세 매매라는 게 꼭 차트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산업의 성장 추세 같은 것도 역시 추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엔비디아가 고점이냐, 뭐 AI 또는 매그니피션트 7이 고점이냐는 결국은 우리의 기술 혁신의 시대가 고점이냐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깝게 하는 2차 전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더 멀리는 인터넷 시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시대가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99년도, 2000년도 밀레니엄 파동 때 결국은 고점 찍고 다 묻어나지 않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요.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네. 전기차 지금 다 박살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전기차의 시대는 요즘이 아니었고요. 최초의 전기차의 시대는 약 6년 전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삼성, SDI, 코스모 그룹들 요 정도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이 나온 게 요즘이고 네. 그 이전에 전기차 시대가 한번 왔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얘기를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하는 게 요즘이거든요.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뭐 개화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도입기 그리고 조정, 꽃을 활짝 피는 개화기. 저는 AI의 개화기는 뭐 아직 시작 안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5, 6년 전에 전기차가 처음 도입됐을 때 야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타니까 야 이거 말로만 대단하고 별거 아닌가 봐. 근데 실제로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막 매년 2배씩 올라가면서 전기차의 주가 또는 2차 전지 주가가 급등을 한 거라면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들이 칩이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AI를 그렇게 접하진 않거든요. 뭐 끼케야 챗GPT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인 AI가 우리 소비에 흡수되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기술들이 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AI 산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세적으로도 고점을 찍어서 조정을 받지만 그 고점은 다시 갱신할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AI 반도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 호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막강한 경쟁자가 또 누가 나올 것이냐, AMD가 과연 될 것이냐, 그런 논쟁들이 많은데 오늘 최태원 회장이 3년 내에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전문 박사님들 아니면 명예 교수님들을 보다도 가장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상승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두 종목이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의 오너인 최 회장님이 뭐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학술 발표 같은 거 하면서 한 3년 정도는 엔비디아의 적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 회사의 수많은 그렇지. 인력들, 맨파워들이 늘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그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 시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될 거라는 건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또 체인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단기간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이다 아니다 또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게 무엇이냐를 논하기엔 좀 빠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엔비디아 다음 타자는 누구냐 했을 때 현대의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일 확률은 높은 거죠. 네. 하여튼 이 AI 시대, 이 AI 열풍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왜냐면 이게 또 장치 산업이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돈이 벌려야 이거 투자한 어떤 그 비용을 뽑을 수 있고 그래야 이게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라는 회의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돈을 벌게 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지금의 이
장치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좀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동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뭐 지금 든 생각이고 요즘에 하는 생각인데요. 퍼스널 AI 기기들이 나올 때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PC라는 말이 왜 PC인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근데 PC는 정확히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럼 퍼스널이 왜 붙었냐면 그전에는 산업용 컴퓨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이만 표현할 수도 없는 큰 컴퓨터들, 지금 돈으로 막 수천억짜리 컴퓨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개인들은 컴퓨터가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소량화, 경량화, 기술화가 계속 되면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폰이 생겨갖고 PC가 생기고 그 PC가 노트북까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마이카란 말이 왜 있습니까? 요즘은 안 쓰잖아요. 예전엔 썼죠. 왜? 내 차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버스를 그러네. 타거나 트럭을 타거나 택시를 타는 정도였지 내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전 국민의 100명 중에 1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 비교할 수 있어요. 대형 컴퓨터가 막 도입됐던 시기에 컴퓨터 부품주들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게 언제까지 올라가? 이제 뭐 웬만한 회사는 컴퓨터 다 갖고 있는데? 라고 말했겠지만 전 세계 전 인구가 한 대씩 지금 갖게 됐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죠. 뭐 택시, 버스, 트럭이 꽉 찼어. 아유 이제 차 산업은 끝났어? 왜 끝나요? 우리가 모두 요즘에 뭐 한 대, 두 대씩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폰을 하나씩 갖고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 했던 97, 98, 99년 그때 SK텔레콤이 50배가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막 이동통신이 시작했을 때란 얘기죠. 그럼 이제 2024년이니까 뭐 한 30년 정도 됐나요? 우리가 폰을 막 가져가게 된 게. 근데 이 폰도 처음에는 정말 부자들만 카폰이라고 해서 차에 폰이 하나씩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씩 개인 폰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가 아직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질문하신 것처럼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진행 중인 거죠. 근데 그게 개인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I 로봇들 집에 이제 하나씩 다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요? 딱 퇴근해서 집에 가면 AI 로봇한테 야 내 가방 좀 받아줘. 빨래 여기 있어. 야 오늘 날씨는 어때? 나 내일 뭐 입고 갈까? AI 비서가 옆에서 다 대답해주고 이런 시대가 저는 온다고 보고요. 그런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는 것처럼 퍼스널 AI 기기들이 도입이 된다면 그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폰에서 출발할 수 있겠죠. 폰에 수많은 AI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폰을 쓰면서 야 진짜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까지 AI 시대는 개화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AI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로봇으로도 확장이 되고 또 자율주행으로도 확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이런 것도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은 아마 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폰을 갖고 있으니까. 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PC 게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PC 게임보다 요즘은 모바일 게임이 아마 수익성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AI를 접할 때는 1차적으로는 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여서 좋은 것들 제품들이 나오면 우리가 한 명씩 써보게 되고 야 이거 진짜 AI가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고요. 폰이라는 기기 말고 또 다른 기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크게는 로봇과 차를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봇과 차 자체가 일단은 운행 자체가 AI 기능이 들어간다면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로봇, 차, 이런 폰, 로봇, 차 이런 순서로 AI들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